자, 안녕들 하세요. 마이크가 또 바뀌었네요. 나 이게 친하고 좋더라고. 내가, 여기서 강의 끝나고 꼭 집에서 악몽 꿨었는데, 뻥뻥 하느라고. 아주 좋네요.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좀 아침, 저녁이 좀 선선하죠? 선선하죠? 추워지면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 보는 날은 제가 양복 입고 이거 커피 타드리다가 항상 추웠던 기억이 있어. 그때는 항상 춥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마무리 들어가야 되는데 왼쪽에다가는 요약집을 피고 오른쪽은 문제집을 피고 문제가 여기에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저랑 같이 하다가 안 되는 것, 혼자 살 수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해드릴게. 자, 그럼 이제 요약집에 제일 먼저 양도 차익 계산하는 거 할 차례인가요? 또 다 잊어먹었어요? 문제집은 159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약집은 어디가 되는가? 쭉 넘어가니까 50, 좀 순서가 그렇죠? 50, 그래요. 나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59쪽에 보면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라고 나와 있죠. 계산 구조에 관한 것을 오늘 들어가도록 합니다. 요거 배울 때는요, 일단 공식이 4개가 있는데, 마지막 공식은 우리가 개강 때부터 배웠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개강 날부터 했죠. 이 공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공식은 3가지만 신경 쓰면 되는데 첫째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양도 차익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그럼 양도 차익이다. 이 공식은 양도가액에서 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빼주면 양도 차익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양도 차손이라 얘기하죠.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차익, 이익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죠. 차손이라는 건 적자 봤으니까 납부할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뭘 해야 된다? 신고는 해줘야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알아둘 때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빼는데 요것들을 합해서 필요경비로 묶어도 되고 아니면은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묶어도 됩니다. 즉 양도가액에서 빼주는 건 다 경비로 인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가액까지 포함해서 필요경비로 할 때가 있고 취득가액은 제쳐두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요것만 필요경비로 묶어도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빼주면 다 경비에 해당하더라. 끝. 요러면 되죠. 그럼 요걸 공부할 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취득가액이다. 그러면 옛날에 사올 때 금액. 자본적 지출이다. 사온 다음에 발생하는 수선비. 그 다음 양도비용은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취득가액 사올 때, 자본적 지출 사온 다음에 비용, 그 다음 양도비용 팔 때 비용, 사올 때, 산 다음에 팔 때 이렇게 비용을 3단계로 구별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좀 쉬워요. 사올 때 취득가액, 사온 다음에 수리비, 자본적 지출, 팔 때 비용, 양도비용, 사올 때, 산 다음에 팔 때 이렇게 구별하면 좀 쉽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공식 첫 번째가 제일로 이론이 많아. 따라서 이건 1시간 내내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간단히 줄여볼게요. 나 공식 알겠다. 공식을 먼저 알아야 되고 공식 알면은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 되느냐? 어떤 금액을 적용하느냐? 양도소득세는 항상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되겠죠.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 실거래가가 뭐예요? 실지로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금액을 얘기하죠.
실거래가 끝. 그런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은 야, 나 10억에 팔았어. 그래? 신고하자. 야, 나 10억이야. 그런데 너 그럼 서류 갖고 와봐. 장부 갖고 와봐. 장부 없는데? 그럼 세금계산서 갖고 와봐. 없는데? 계약서 갖고 와봐. 없는데? 그럼 실거래가 10억이라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장부나 계약서, 증빙서류가 없거나 서류는 있지만 명백히 거짓임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인정을 못해. 인정을 못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취계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 취계 결정. 그럼 시험의 첫 번째가 뭐냐? 취계 결정할 때 적용하는 순서. 이게 시험에 나와요. 계산 문제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계산 문제는 없어요. 취계 결정에 관한 계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만 하시면 된다. 첫째, 양도가액을 취계 결정을 할 때 양도가액은 최근 금액이에요? 예전 금액이에요? 최근 금액이니까 단계가 3단계로 간단해요. 첫째, 야, 네가 팔았다는 부동산과 유사한 것들이 요즘 얼마에 거래가 됐었느냐? 매매 사례가액. 거래가 끊겼어. 그러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면 얼마 나오느냐? 돈 들어가니까 싫어. 그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래서 순서는 지겹게 배웠을 거야. 취계 결정을 한다. 뭐를? 양도가액을. 그럼 3단계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그런데 취득가액이 취계 결정이 된다. 취득가액을 증빙한 서류가 없어. 이럴 경우에는 취계를 하는데 취득가액은 20년 전의 금액이 될 수도 있고 30년 전의 금액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단계가 하나가 추가가 돼. 똑같아요. 매매사례가액, 거래 끊겼어. 감정가액, 돈 들어가서 안 할래? 그러면 세 번째 환산가액이 적용이 되죠. 이걸 환산취득가액이라 합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것도 모르면 기준시가. 그러니까 취계 결정을 할 때는 환산취득가액이 시험 문제예요. 요건 어떻게 나오냐? 순서, 예와 예를 바꿔서 틀리게 출제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환산취득가액의 설명을 틀리게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취계 결정할 때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름이 환산취득가액이죠. 그럼 양도가액 취계 결정할 때는 환산가액이 안 나오죠. 이걸 틀리게 내. 그리고 취득자를 집어넣으면 들킬까 봐 취득자를 빼고 환산가액 이렇게 출제된 경우가 있죠. 즉 환산가액은 취득가액 취계 결정할 때만 나타나고 양도가액 취계 결정할 때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순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 취계 결정할 때만 나타나는 것.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 순서만 알아두시면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나와 있는 내용 보죠. 자, 취계결정가액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항상 배우잖아. 증명사진 붙일 때 옛날 거 10년 전 거 붙이면 안 되죠. 몇 개월 이내 거 최근? 뭐 6개월 정도 되죠. 세법은 3개월만 인정해. 따라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앞뒤로 해서 몇 개월 이내 것만 인정한다? 3개월 이내. 그리고 감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면 조작할 수가 있으니까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환산취득가액은 공식이 있는데 환산취득가액은 쉬워요. 근데 계산 문제가 안 나오니까
공식 신경 안 써도 돼요. 한 번 읽고 잊어먹어도 돼요. 잊어먹을 거 뭐하러 해?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한 번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건물을 지었어. 증축을 했어. 그럼 공사비 들어간 것을 증빙자료 보관해야 되겠죠. 근데 보관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양도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 건물을 지었어. 그리고 5년 이내에 팔았어. 그런데 취득가액, 다시 말해 공사비를 증빙할 수가 없어. 그럼 건물을 지은 다음에 5년 이내에 판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파는 거죠. 그럼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실거래가, 즉 공사비 들어간 것을 숨기는 거야. 따라서 증빙자료가 없어. 그러면 환산을 해.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말은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한다. 야, 너 5년뿐이 안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5년 이내라는 말은 지은 다음 1년 있다가 팔 수도 있는 거야. 6개월 있다 팔 수도 있는 거야. 그럼 6개월이다, 1년이다 하면 공사비 증거자료가 없다는 건 말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야, 너 1년 전에 지었는데 공사비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건 너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니까 벌칙을, 괘씸죄를 줍니다. 괘씸죄는 뭐냐? 그 환산 취득가액에 대해서 5%를 양도소득세에게 플러스한다. 다시 말해서 5%를 더 세금을 물린다 이거야. 너 뭔가 속이는구나. 발음도 안 돼요. 뭔가 속이는구나. 건물을 지었으면 공사비 줄 때마다 세금 계산서 받아놔야 되는데, 계산서 받아야 되는데, 장부에 써야 되는데 왜 그런 증빙자료가 없냐? 그러니까 네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 않고 환산을 한다는 것은 뭔가 속이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세금 100분의 5를 더 내라 이거예요. 괘씸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난이도가 높은 게 뭐냐? 100분의 5를 틀리게 내야 되는데 얘를 틀리게 안 내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환산 취득가액에 대해서 5%인데 요거를 산출세액의 5% 이렇게 틀리게 나와서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밌는 건요. 여기 보세요. 세법은 항상 지문에 힌트가 나온다고 그랬죠. 재밌는 건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이 꼭 시험에 나와.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환산 취득가액이 나왔다 그랬으면 환산 취득가액에 대해서 100분의 5를 더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법은 항상 지문에 힌트가 나와.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추계 결정을 할 때는 뭔가 속이는 게 있구나. 그럼 세금을 5% 더 내라. 무엇의 5%냐? 환산 취득가액에 대해서. 끝. 이러면 되겠죠. 물론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했을 땐 감정가액에 대해서 100분의 5를 적용한다는 것. 근데 얘만 알아둬도 되겠죠. 끝. 자, 범위가 너무나 지금 설명이 여러 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를 하고요. 여기까지를 하고 문제집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문제집 1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찾았나요? 159쪽에 보면은 대표 유형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 하기 전에 대표 유형 문제 밑에 박스 밑에 해설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세 가지 공식을 꼭꼭꼭 알아둬야 된다는 거. 얘는 읽어봅니다. 첫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주고 그 다음 자본적 지출을 빼주고 그 다음에 양도비용을 빼주면은 남는 게 뭐라고 그랬죠? 양도차익이 나온다는 것.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가 돼요? 양도차손이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식. 양도차익이 나왔으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양도소득 금액.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주면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양도소득 과세 표준. 요 세 가지 공식은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단순히 순서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159쪽에 나와 있는 것 보세요. 대표 유형은 좀 이따 하고 25번 먼저 볼게요. 25번은 양도소득세 계산과정 순서가 바른 것은, 순서는 여기 보세요. 항상 뭐부터 출발해요? 양도가액. 그 다음 뭘 구해요? 양도차익. 그 다음 뭘 구해요? 양도소득금액. 마지막으로 뭘 구해요? 과세표준.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웠어. 너무너무 쉬워. 공식을 못 외웠어.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양도가액부터 출발한다. 그럼 양도가액부터 출발합니다. 양도가액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도차익. 다음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금액. 다음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있다는 것. 따라서 몇 번이 답이 되죠? 1번. 얘는 뭐 함정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표 유형 문제 보죠. 대표 유형 문제 보면은 양도소득 밑줄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야. 바로 이거. 감소시킨다는 건 빼준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감소시키는 걸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는 건 다 감소가 되는 거죠. 과세 표준 구할 때 다 빼주는 거니까 이게 아닌 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1번 뭐가 있어요? 취득에 들어가는 실거래가, 취득가액이란 얘기죠.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이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감소시키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감소시킬 수 있겠죠? 여기 다 있으니까 그럼 아닌 건 답이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죠. 5번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밑줄 치세요. 세액공제라는 개념을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건 몰라도 돼요. 네 번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라고 배웠죠? 개강 때부터 있어.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뭐냐? 산출한 세액에서 빼준다 그래서 세액공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거야. 감소. 그럼 뭐가 나오냐? 세액이 결정이 되죠. 결정세액. 따라서 세액공제라는 건 산출한 세액에서 빼주는 게 세액공제야. 더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거고. 세법은 용어가 쉬워요.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게 소득공제야. 그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게 뭐야? 세액공제라는 얘기죠. 세법은 용어에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세액공제라는 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거다. 의미가 없다. 끝. 여러분 되겠죠. 얘랑 과세표준하고는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6번 나와 있는 것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거. 요거 잘 봐야 돼요. 제일 공제라는 말은 마이너스 빼준다는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빼주는 거는
차감이란 말도 되고 공제라는 말이 되고 감소라는 말도 똑같은 거야 다. 빼주니까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공제 순위가 제일 나중인 것은 하면은 시험에서 당황하죠. 공식 나와라. 제일 나중에 공제하는 순서는 기본 공제야. 이러면 틀리죠. 왜? 어떤 금액 계산해서 맨 나중에 공제가 되냐 이거야. 뭘 구할 때? 양도소득 금액 구할 때 맨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얘기죠. 요 말 이해가요? 그럼 기본 공제는 뭘 구할 때 맨 나중에 공제하는 거야? 과세표준 구할 때. 이게 오래전에 기출문제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 공식 외웠으니까 맨 나중에 마이너스 된 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출제됐을 때 한참 웃었어. 왜냐하면은 기본 공제라고 오답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기본 공제를 1번에 집어넣은 거야. 함정에 걸리라고. 그리고 답은 몇 번에서 C 굳고 있는 거야? 3번에서 C 굳는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 함정은 어디 판다? 앞에 판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걸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죠. 27번은 체크.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에 관한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론이 제일 거기 나와 있는 공식 순서는 이해 가겠나요? 이런 거 나오면 땡큐죠. 땡큐. 그 다음에 다시 이론으로 넘어가서 60쪽에 나와 있는 것 반괄호 4번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배웠죠? 자, 여기 보세요. 요거야. 요걸 실거래가다. 그럼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 필요경비도 실제로 지출한 돈은 다 인정이 돼. 실제로 받은 돈, 실제로 쓴 돈, 실제로 쓴 돈은 반드시 증빙자료가 있어야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것. 증빙자료 있어야 돼. 끝. 그러면 우리가 취득가액 실거래가다. 그럼 지출에 관한 것 하기 전에 취득가액에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이게 시험의 포인트죠.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포함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야. 공제가 많으니까. 취득가액에서 제외가 된다는 건 나쁜 거야. 공제를 적게 받으니까.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는 건 항상 얘기했지만 이거야. 취득 당시에 들어갔어. 그럼 포함해. 취득 이후에 발생했어. 그럼 제외돼. 뭔 말인가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취득과 관련이 있어. 포함해. 취득과 관련이 없어. 제외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면 돼요. 절대로 뭐 외우고 이럴 필요 없어. 단어만 보죠. 첫째. 자, 현재가치 할인차금. 지겹게 했는데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오늘 개강날이죠? 그러면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결론 얘기하면은 요건 뭐야? 할부이자야.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침착하게. 됐어요. 됐어. 그만 포함해. 자, 또 할게. TV. 징그러 죽겠어. 현금가가 1억이야. 돈 있으면 1억 주고 사면 돼.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할부가가 2억이야. 그럼 내가 할부로 사면 주변한테 얼마라고 자랑해야 돼? 2억이야. 그럼 2억 속에는 현금가 얼마 있어? 1억. 이자 얼마 있어? 1억. 그러니까 요 현금가를 세련된 말로 현재 가치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현재 가치가 뭐야? 당장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가치. 그럼 이자는 뭐냐? 2억에서 1억을 뺐지. 2억이 뭐야? 취득가액이야.
할부로 2억에 샀으면 취득가액이 2억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자는 2억에서 1억을 뺐어. 2억에서 1억 뺀 걸 세련된 말로 현재 가치를 뺀 할인한 차액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할부이자를 얘기하는데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제 포함한다. 제정신 들어왔어? 제외가 아니야. 자랑할 때는 할부이자 포함시켜서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할부로 사고도 친구들이 야 TV 좋다. 얼마 주고 샀어? 1억 줬어. 이런 넉나간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들은. 그래서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할부이자를 현재가치 할인차금이라 하더라. 그 다음 취득세 등록면허세 항상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되죠. 그럼 여기 봐요. 자, 다른 것들은 증빙자료가 있어야지만 인정이 돼. 근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입 영수증이 없어도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을 합니다. 왜? 취득세 신고할 때 이미 전산자료에 다 입력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조작하기 어렵다는 얘기. 증빙자료 없어도 된다. 요건 딱 한 번 나왔는데 올해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간단히 볼게요.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했을 때 팔다 남은 물건들이 있죠. 이것도 세금을 내요. 어떤 세금?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간단히 할까요? 내가 구두가게를 했어. 구두가게 했는데 너무나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하기로 했어. 근데 폐업할 때 우리가 가게 완전 점포 정리해도 다 매출이 돼야 안 돼요. 판매 안 되잖아. 100켤레가 남았어. 이게 폐업 시 남은 재화, 잔존 재화라고 그래. 그럼 이 구두 남은 거는 내가 평생 신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팔 거란 얘기야. 누군가에는.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폐업할 때 남은 물건도 앞으로 판매할 걸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게 폐업 시 잔존재화에 남은 포함된 부가가치세예요. 따라서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요. 무서운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도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 상식적으로 얼마나 무섭냐면은 야, 너 구두 100켤레 남았잖냐? 네가 평생 이거 신을 건 아니잖냐? 폐업한 다음에도 주변 사람들한테 싼 값으로 팔 거니까 이걸 미리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점포정리 사장이 미쳤어요. 우리 망했어요. D-7일 이렇게 나올 땐 좀 팔아주세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부가가치세 내야 되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그래서 얘가 딱 한 번 나왔는데 이건 함정으로 나왔어요. 부가가치세 끝 이렇게만 나오면 취득가액에서 제외돼. 절대로 포함하면 안 돼. 항상 세금 중에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 두 개뿐이 없어. 취득세, 등록면허세뿐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이거는 무조건 제외가 돼. 다만 예외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올해 딱 한 번 나왔어. 3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얘 보지 말고 나오면 틀리면 되지 뭐. 죄송합니다. 괜히 길을 꺾어서 나올 확률이 적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들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요거 얘들은 항상 나올 수가 있는 게 소송비용, 화해비용, 비용이 나왔다. 비용이 나오면 무조건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왜? 내 걸 뺏어가려고 소송을 걸어. 자꾸. 그럼 나도 거기에 맞대응해야 되겠죠. 내 걸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들이니까 다 나중에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소송비용, 화해비용, 뜻은 뭐라도 돼. 비용이 나오면 취득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소득 하나만 있으면 여기 경비에 집어넣으면 돼.
또는 취득가액에 집어넣으면 돼.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공제받아. 공제받는다는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고 필요경비에 집어넣어서 공제받을 수도 있어. 다 공제 빼주는 거니까 인정한다 이거야. 그런데 양도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을 때, 자 보세요.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빼기 필요경비,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면은 남는 게 사업소득 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저러한 비용들은 여기에 집어넣어서 공제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 집어넣어서 공제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을 수 있어. 한 번만 받을 수 있어. 그럼 문제가 꼭 나왔네. 뭐라고 나오냐? 둘 중에 하나 산입됐다고 나와. 우리가 시험 문제는 양도소득 위주기 때문에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집어넣어도 되지만 시험엔 꼭 이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 비용이 나왔는데 각 소득금액이라는 건 시험에 사업소득이라 꼭 나옵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이 됐대. 그럼 비용이 나왔는데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다. 여기에서 공제받았다 이거야. 사업소득에서. 그럼 필요경비는 양도차익 구할 때는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에 안 들어갔으면 여기에 포함하거나 산입하면 되는데 공제받는데 여기에 이미 산입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공제받았다 이거야. 그럼 이번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함이 차감이나 산입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비용이 나오고 뒤에 꼭 뭐가 나오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다는 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경비로 공제받는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에선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포함하면 공제받는 거야. 빼주니까. 제외하면 공제 못 받아.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 말이 꼭 나와. 힌트가 세법은. 비용이 나왔다. 끝. 공제받을 수 있어. 무조건. 그런데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다는 건 여기서 공제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선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외가 되는 거야. 또 하나 해볼게요. 요거랑 같은 거니까 미리 해볼게. 요거야.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 상각이란 말은 비용이야. 감가상각비 비용이야. 소송비용, 화해비용 똑같은 비용이야. 비용이 나오면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 받냐 이거죠. 두 가지가 있으니까 꼭 뭐가 나오냐?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했대. 여기에 산입했대. 또는 앞으로 여기다 산입할 거래. 그럼 여기서 공제받는다 이거야. 그럼 여기선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고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또 보죠. 감가상각비, 비용 공제받을 수 있어. 끝. 그런데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집어넣었대. 또는 앞으로 여기다 넣을 거래. 그럼 여기선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비용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 어디서 계산할 거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을 했다. 여기서 공제받았구나. 그럼 여기는 제외를 시켜야지. 이렇게 보시면 딱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여기다 산입했으면 여기는 제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너무 많이 했는데 칠판이 지겹대네. 당사자 약정을 한 대금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한다. 그럼 당사자 약정이야. 이건 내가 예를 뭐로 많이 들었어요? 짜장면. 지겨워 죽겠어. 짬뽕으로 바꾸든가 해야지.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예요? 홀에서 계속 해야 돼? 홀에 그러면서도 설명하는 거 미치겠어 내가. 짜장면 얼마예요? 홀에서 먹으면 4,000원. 배달하면 배달료 해서 5,000원입니다. 그럼 나는 그걸 알면서도 한 그릇 배달해 주세요. 이 말은 우리가 약정을 했단 얘기야. 거래가액에 배달료를 포함했단 얘기죠. 그럼 오면 난 얼마 주는 거야? 5,000원. 그걸 보고서 친구가 물어보죠. 야, 그 짜장면 얼마야? 그럼 4,000원이라고 그래? 5,000원이라고 그래? 왜? 왜 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먹기만 해? 약정을 했으니까. 약속을 해서 거래가를 확정을 했으면은 취득가액에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배달료라 생각하면 돼. 그러나 주택 취득할 때 돈이 모자라서 대출받았어. 대출받아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미 취득가액이 확정된 다음에 발생하는 거죠. 이건 취득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5억에 샀어. 내 돈 4억. 대출 1억. 그럼 5억이야. 이미 거래가액이 확정됐어. 그 다음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발생하는 건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거니까 취득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얘도 시험에 한 번인가 두 번 나왔어. 상식적으로 얼마에 샀냐? 5억에 샀다. 나 다 네 돈이냐? 아니야. 내 돈 4억. 대출 1억 끼고 샀어. 그럼 이미 5억이라는 거래가가 확정됐으니까 취득가액이 5억이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대출금 상환이자는 취득가액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 끝.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해서 얘들은 우리가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썩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상속세, 증여세,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조세는 취득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조세 중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뿐이 없더라. 끝. 다만 2월과세가 적용될 때 증여세는 인정을 해준다. 이것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2월과세 배울 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끝. 여기까지가 취득가액 끝난 거야. 이론 하나 끝난 거야. 이론 하나. 그 다음에 간단히 끝날게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나왔다 그랬으면 얘는 뭐만 알면 되느냐? 얘는 성능 향상. 좋아진 거. 좋아지면은 다 자본적 지출이야. 얘는 반드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어디 나와 있느냐? 이거죠. 이거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문 보면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여기에 올라올 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오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힘들지 않게 하려고 에스컬레이터를 1억 주고 설치했어. 학원까지만 오는 거. 내 돈 아니니까 팍팍 쓰는 거야. 그럼 1억이 지출이 됐지만 건물이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으면 다 자본적 지출이야.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했다. 냉난방 시설 중앙공급식 했다. 이런 이동식은 안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방 확장 공사를 했다. 개량의 뜻이 뭐죠? 개량? 량 좋게 고쳤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우리가 세법에 나오죠. 변경의 뜻이 뭐야? 바꾸는 거. 그럼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항상 바꾸는 건 좋게 바꾸는 거야. 그럼 다 뭐가 돼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것.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변경을 나쁘게 바꿔? 여러분 얼굴을 고치는데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옛날보다 보기 좋게 바꿔요? 아니면 흉하게 바꿔? 좋게 바꿔. 그럼 자본적 지출이냐?
아니에요. 좋게 바꾸지만 세법에서는 조작하는 걸 싫어해. 조작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익적 지출, 성형수술. 그래서 세법에서 소득공제도 안 해줍니다. 소득세법 연말정산할 때 이 성형수, 치과 이런 데 가는 건 인정을 합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서. 그러나 성형을 하는 건 수익적 지출이라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세법에서는 조작하는 걸 싫어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마무리 들어갈까요? 마무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거. 양도 직접 비용.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은 다 공제받을 수 있어. 이 중에서 뭐냐? 증권거래세 주식 팔 때. 그 다음에 공증비용 인지 때 소개비 너무 많이 했어. 요것만 해보죠. 부동산 취득하면은 채권을 매입해야죠. 만기 전에 팔죠. 발생하는 매각 차손은 항상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채권을 법령에 의해서 강제로 매입했다. 팔면은 이자를 못 받아 손해볼 수밖에 없죠. 이걸 채권의 매각 차손이라 한다는 것. 끝. 이렇게 하죠. 그 다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지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납부용 수준이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있다가. 아이고. 이론을 여기까지 배운 다음에 또 잊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잊어먹기 전에 하나, 아니 잊어먹으라고 중간에서 문제 풀기 전에 하나 설명하면 저번에 내가 개정 논의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중에 종부세가 상위 2% 조건으로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 꿍시렁 됐어 안 됐어? 꿍시렁 된 게 들어갔나 봐. 폐기 없던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9억이었던 거 1세대 1주택 거기 9억까지 종부세 제외가 된다고 그랬죠. 이걸 11억까지 그러니까 2억이 더 올라간 방안이 우리가 기재위원회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 25일쯤에 국회에 올릴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세법 개정은 여론 보면서 그때그때 바뀌니까 TV 보지 말라고. 상위 2%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꽁시렁꽁시렁 됐더니 들었나 봐. 어떤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액이 11억. 올해부터 결정이 되는데 올해 고지서가 11월 말쯤에 26일쯤에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이후에 발생하는 거니까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얘기했죠. 2023년부터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하던 것을 실지거래가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 얘기했죠. 실거래가에 항상 50% 60%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10억짜리다 그러면 한 6억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6억에 대해서 취득세 걷던 걸 이제 10억으로 걷겠다는 얘기죠. 취득세가 올라가. 근데 반면에 어떻게 한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난리피죠. 내려. 어차피 지금도 다 못 받아. 0.9%. 그냥 눈치 보면서 깎아주는 거야. 아예 이게 굳어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왜? 그래 좀 내려줘. 0.9%, 0.5%로 내려도 괜찮아. 한 뭐 3, 400만 줄어도 괜찮아. 취득가액이 올라가니까. 우린 그나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뭐라고 하든 간에 무조건 여러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우리 예상대로 바뀌는 거야. 그걸 왜? 올해부터 시행할까? 23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은 그때 가서 22년도 내년 후반기쯤에 뭐 개정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지금 터뜨렸겠어? 여론 보느라고. 그리고 뭐냐? 빨리 살 사람 사다 이거야. 앞뒤가 안 맞아. 양도소득세가 이번에 개정안이 들어갑니다. 종부세 개정안도 또 들어갈 거고 이겠죠. 8월에 통과가 될 거예요. 통과가 되면 뭐야? 이게 여당 법안이니까. 이번에 종부세 지금 설명한 거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될 확률이 높죠. 25일 날. 그런데
8월 달에 개정이 된 것은 다 올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시험과 관계없으니까 배운 대로만 하시란 얘기야. 그래서 뉴스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봐요. 8월 달에 양도소득세 강화됐어. 종부세 강화됐어. 팔기도 힘들고 갖고 있기도 힘들어. 거기에다가 취득세까지 올린다니까 살 수도 없어. 이 상황이 되니까 조만간 또 12월쯤에 개정 나올 거예요. 좀 더 큰 게 나오지 않겠느냐, 완화책이. 왜? 내년 3월 대선이 있고. 대선이 끝이냐? 또 6월달 지방선거 또 있어. 여러분은 왜 이번에 붙어야 되는지 101가지 이 중에 2가지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붙어야 3월달, 6월달 여러분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이제 총선 또 들어가고 하니까 여러분 몇 년간, 2, 3년간은 돈 벌 기회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강화가 들어오겠죠. 세무조사 들어오겠죠. 그때 문장구 해외 코로나 끝났을 테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여행 다니는 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이걸 5년 내내 돈 벌 수는 없어요. 꼭 한 3년 벌고 2년 도망 다니고, 도망 다니는 게 이상하네. 3년 벌고 2년 도망 다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합격을 하셔야 여러분한테 좀 더 찬스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하시는 여러분 선배들은 좀 힘들 때예요. 지금이. 거래도 끊기고 자금 추적한다고 막 난리 피니까. 요번에 또 뭐예요? 10대, 20대가 고가주택을 취득한 게 많으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 세무조사 들어가는데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죠. 협박 던지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해요. 여러분 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그분들이 팔든가 아니면은 증여하든가 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꼭 붙어야 돼요. 알면서 왜 공부 안 해? 이번에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도 좀 시간을 절약할 돈 벌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딱 2달만 고생하셔. 9월, 10월, 8월 마지막은 뭐 천천히 지내면서 그죠? 꼭 붙으셔야 됩니다. 꼭 또 붙어야 될 이유 중에 몇 가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힘들 때 설명을 해줄게요. 101가지 이유니까 그죠? 아직 할 거 굉장히 많이 남았죠. 꼭 붙